정보톡톡 오늘도 지난 회에 이어서 베이비뉴스, 베이비타임즈, 앙주, 월간신동아, SBS 등을 출처로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약 500여만 가구 중에 절반가량이 자녀 육아를 시댁이나 처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육아 전문 도우미에게 맡기기보다는 더욱 믿음직하고 편한 부모님께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좋았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아 갈등으로 악화된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흔히 맞벌이 부부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사로잡히기 쉬운데요. 아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성장 발달이 늦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 책임을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런 심리 상태로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즉 아이의 할머니에게 육아를 맡기는 경우 성격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걱정하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물론 할머니가 키운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인내력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응석바지가 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자라는 거죠. 이것은 젊은 엄마들도 새겨야 할 대목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의존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엄마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과 대신 챙겨주는 습관 때문이니까요. 과도한 사랑은 독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되 자기 판단과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는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육 갈등은 보통 육아 방법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엄마들은 규칙적이고 원칙적인 육아를 선호하고 할머니는 풍부한 경험으로 그때그때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아이를 다루려는 경향이 있죠.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거라면 할머니는 어지간하면 먹이게 되는데 엄마는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엄마나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와의 육아 갈등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과자라도 먹이고 싶은 할머니와 아이에게 좋은 식습관을 들이고 싶은 젊은 엄마의 충돌은 흔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육아 과정에서 이런 일은 숱하게 생기죠. 양육자가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엄마라고 해도 갈등이 덜하진 않은데요. 대놓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도리어 친정엄마에게 상처가 돼서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육을 바라보는 차이에서 오는 마찰이고 이런 대립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육아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이를 맡기고 데려가는 시간, 집안일의 한계와 배분, 응급 상황 발생 시의 조치 등 역할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죠. 흔히 육아에 대한 고집이 엄마와 할머니의 양육권 주도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이와의 유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애정을 쏟는 할머니도 있고 아이 엄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아이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일은 아이의 성장 발달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정서적인 부분을, 부모는 교육적인 부분을 맡는 시기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교육적 역할보다 정서적 역할에 치중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엄마 아빠가 교육적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론보다 경험과 관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딸이나 며느리가 최신 육아 지식 정보를 알려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흔한 말로 신식이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할머니에게 육아 지식을 제공하고 육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교육청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통해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청이 제시하는 조부모의 육아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식 간을 두고 생겨난 고부 갈등에 대한 사례부터 볼까요?
직장 문제로 육아를 시댁에 맡기는 며느리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이유식에 소금 간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며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요즘 애들은 유난이라며 이유식 한번 먹이려면 유기농인지 따지고 당근 크기가 크니까 잘게 썰어라, 간하지 마라 등등 아주 사사건건 간섭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푸념을 하죠. 이렇게 육아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이를 맡기기 전에 협의하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며느리가 정중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손자녀의 건강과 며느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엄마보다 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에 대한 문제도 살펴봅시다. 엄마보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는 할머니 품을 무척 좋아하게 됩니다. 워킹맘인 며느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대구에 있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를 보러 가는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낯을 가리더니 지금은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할머니가 1순위라면서 자신은 찬밥 신세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자주 보고 함께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엄마를 만난다면 엄마 나름대로 아이와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것들이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세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육아 돌보미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더 믿음직한 육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조부모와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나름 불가피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겠죠. 엄마와 조부모의 양육 방식은 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요. 엄마들은 과학적이고 원칙적인 육아를 고집하는 반면에 조부모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으로 아이를 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항상 접함으로써 아이에게 좋은 정보를 알고 있고 조부모는 아이가 필요한 걸 금방 알아차리고 능숙하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죠. 둘째, 역할 분담을 하세요.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일정 부분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유식과 준비물, 공부까지 다 챙기려다 보면 엄마가 더 지칠 수 있고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공부와 놀이, 할머니는 식사와 목욕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할머니가 육아를 맡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혹시 엄마나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까지 하시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식으로 어머니가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다면 이모티콘 등을 넣어서 애교 섞인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겠죠. 또한 금액이 적더라도 매월 사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끝으로 강학중 씨가 지은 책 행복한 가족을 위한 지침서 가족 수업에서 제시하는 고부 갈등을 막고 풀기 위한 6가지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인 고부 갈등에 대한 해법입니다. 흔히들 고부 갈등은 영원한 숙제라고 말합니다. 고부 간에는 공통적인 경험이나 추억, 친밀감이 없을 뿐더러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라는 것 외에는 유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고부 간에는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부 갈등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책이 제시하는 6가지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부자지간, 모녀지간,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 어떤 관계에서도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각기 다른 세대를 살아온 성인들이 어울려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며느리를 부려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는 것 자체가 고부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에도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갈등이 있는 관계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한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시어머니에게서 친정엄마를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예쁘게 보려고 애쓴다 한들 서로의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생각하겠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시지 마세요.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친정엄마와 딸 사이라고 해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보려고 무리하다가 자신까지 망치고 관계마저 해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셋째, 시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하라. 어머니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역시 한 인간으로 이해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크겠죠.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들에게서만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를 갈등 구조 속의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쓰러운 한 여성으로 생각한다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자신의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외로움을 감싸 안는 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남편에게 편가르기를 강요하지 마라.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서 단점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어머니 문제로 하소연을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남편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만 아내의 요구에 따른 편가르기가 되면 곤란하겠죠. 시어머니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 남편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면 평소에 당신이 어머니께 더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섯째, 무조건 참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며느리가 시어머니나 시댁의 잘못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무작정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책을 찾은 다음 한 목소리로 부모님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남편이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라. 아내의 보호자는 남편입니다. 특히 시댁에서 아내를 변호하고 보호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평소 아내의 장점이나 잘하는 일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아내의 방패막이가 돼줘야 합니다. 장인과 장모에게도 사위로서 최선을 다해야 아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죠. 친정에는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시댁에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것이 아내가 시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친정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시댁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결국 서로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돼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느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 맡기느냐의 양육 여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양육 태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부모님께 맡긴 시간을 통해서도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야 할 텐데요. 자신들이 돌보는 시간 동안에는 올바른 육아 철학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보살핌과 애정으로 채우도록 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남자아이의 성격은 안정감이 높아지고 여자아이는 안정감과 배려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내리사랑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자라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 핵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의 취약성을 할머니의 따스함으로 메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통적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에 예의 범절과 어른 공경 의식을 가르치기에도 좋고 세대 간의 교감을 이룰 수 있겠죠. 육아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의 노련함은 아이 훈육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할머니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여러 장점들을 생각하면 육아 문제로 부모나 시부모와 마찰을 빚고 갈등을 겪을 이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두루 받고 자라는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충만하고 독립심이 있으며 적응력이 강한 아이로 자라날 겁니다.